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어요. 보통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뭐 아마 신년 기자회견으로 했겠죠. 근데 신년 기자회견 치고는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 앞두고 했나 싶었는데 제목이 그랬어요.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했죠. 그 이재명 대표 특유의 그 수사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? 1차 내란은 윤석열이 했고 2차 내란은 이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 2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지금 이걸 잘 막고 있습니다.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. 함께 가십시다. 항상 이제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아마 이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묻히고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언론과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건 최상목 권한대행 비난이었습니다. 어떻게 비난을 했냐 봤더니 최상목 대행의 국정 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다.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비정상적인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초래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또 하나는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하다. 대놓고 법을 무시한답니다. 대놓고 법을 무시한대요. 누가요? 예, 주어를 누구로 갖다 붙일까요? 그러면서 핵심이 그건 거죠. 상설특검 지명을 안 한다고 있죠. 지금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아마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기자회견 왜 했지? 오늘 왜 했을까요? 남는 거 있으세요? 검은 고양이, 흰 고양이? 그리고 덧붙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엊그저께부터 이제 실용주의 얘기하죠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실용이에요. 나는 뭐 이념이나 진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실용적이다. 그러면서 실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실용주의 정책이 뭐예요? 뭐가 실용이지? 그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없으면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. 검든 히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닙니까?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민주당의 그 회의실 뒤에 있는 이제 배경이죠. 거기에 이제 다시 대한민국 대자, 저는 대자도 상당히 좀 특이한 게 한자를 썼던데 다시 대한민국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쓰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쓰든 안 쓰든 좋은 건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엄중한 시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자만 갖다 붙여도 내란 동조 아닌가요? 하여튼 예.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탈진영의 실용주의가 무슨 개념인지 전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. 항상 정치인들이 구호만 얘기하는데 구호로 국민들을 약간 그 헷갈리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뭘 하겠다가 내가 나가는 정책 방향은 뭐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일극 체제와 실용주의가 좀 병립 가능한 개념인지 그런 의문도 좀 들어요. 일극 체제와 실용주의가 병립 가능하냐?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의 사상은 딱 한 단어 승리. 이기기 위한 것. 이기기 위한 것이 진리고 이기기 위한 것이 참이고 이기는데 복무하는 게 가치다. 이런 것 같고 이재명에게 실용이라 하면 내가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실용인 것 같고 무슨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그런 거 그냥 공연히 갖다 쓴 거고 이재명은 이기고 싶습니다. 저 이기게만 해주시면 기본소득도 버릴 수 있습니다.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업들 도와주세요. 중소기업도 저 도와주세요. 올해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이재명을 찍어주세요. 사실은 대권 행보를 한다고 한 건데 여러 가지 다른 뉴스들에 묻혀가지고 속으로는 지금 엄청 그럴 겁니다. 그리고 낮은 지지율을 이제 이런 일종의 민생 경제 행보를 통해서 극복한다라는 게 컨셉으로는 참모들의 컨셉, 이재명의 컨셉으로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 행보, 경제 행보로 한다라는 걸로 분명히 나오긴 나왔을 건데 안 통해요. 왜 안 통하냐면 이재명 본인이 지금까지 민생이나 경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여준 바도 없고 그런 행보를 한 적도 없고 약속을 지킨 적도 없잖아요. 아무도 보지 않았고 결국 오늘 제일 나온 이야기는 검은 고양이, 흰 고양이, 최상목 그거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름 이제 경제 정책이라고 좀 얘기는 했어요. 얘기는 했는데 이게 진실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
그냥 또 하는 얘기인가 보다. 아니 뭐 어느 방 의원실 보좌관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도 한 10분이면 써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. 경제 이야기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불일치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나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실용을 하겠다. 민생에 그 전력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행동이 반대로 나가는 거잖아요. 네. 민생에 그럼 전념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여론조사 잘못됐어. 조작이야. 뭐 선관위 뭐 쫓아갈 거야. 여론조사 뭐 하는 법을 만들 거야. 오늘 또 무슨 토론회도 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앞에서는 뭔가 민생 행보 얘기해놓고 뒤로는 다른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들이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 그러잖아요. 6대 은행장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뒷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? 나는 여러분들 그 압력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또 나오는 얘기는 그 광고를 문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? 결국은 은행장들을 불러다 놓고 저 기업 미우니까 저 기업 광고 주지 마라. 결국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아, 참. 그러니까 그게 옛날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때하고 똑같은 방식인 제 거죠. 버릇 걔 못 준다고 옛날에 하던 버릇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진짜 구멍가게 정도 마인드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잖아. 기사가 조금만 비우호적이다. 그러면 바로 그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예. 기사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기억하고 그 기자를 기억하죠. 그렇죠.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레이저를 한 번씩 쏴주고 예의가 없어. 예. 그러면서 뭐 TV조선이었나요? 폐간시킬 거야. 뭐 예. 예, 그런 것들이 단지 언론사만에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뭐 은행이든 기업이든 얼마든지 본인과 좀 어긋나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하여튼 민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허하다. 예. 말 나온 김에 오늘 여론조사 토론회 이야기도 짧게 하고 네네. 넘어가겠는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한 발언들은 틀린 거 없습니다. 다 좋은 말씀이고 거기 나온 대로 갈 수만 있다면야 좋죠. 문제는 그만큼 돈이 안 따르고 현실이 안 따라준다는 게 문제인데 그거 말고 사실은 그 토론에서 더 중요했던 건 그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. 사실상 법안 발의와 각종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가 여론조사를 좀 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고 이 부분 정말 반민주적인 방법이 있나요?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그 방식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국회가 통제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죠. 입법을 통해서. 지금은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, 간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걸 국회가 더 진하게 해볼 이런 상당히 무식한 거죠. 무식한 몰상식한 이런 발언.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1984년 뭐 1983입니까? 이런 발언을 했고 아마 더 아무도 그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한번 비교적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후폭풍이 생길 겁니다. 아니 근데 민주당은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없애면 되잖아요. 여론조사를 없애야죠. 아니 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렇게 선전선동에 이용되는 여론조사 금지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